옷 입는 순서, 옷 벗는 순서 이런 느낌을 본다면 이건 옷을 입는 순서입니다. X에다가 뭔가 살을 막 붙였다는 뜻은 옷을 입은 순서. 그럼 옷 입을 때는 패딩보다는 셔츠를 먼저 입죠. 그러니까 셔츠는 몸에 붙어 있는 거고 패딩은 떨어졌다 입었다 벗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개념을 본다면 셔츠부터 먼저 붙인다는 얘기는 개수부터 첫 번째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4x. 부등호 반대로 바꾸고 마이너스 12.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셔츠. 아니죠. 패딩. 3이 지금 가운데 덧셈돼 있잖아요. 양변에 3을 더한다. 3 더하면 7. 3 더해도 부등호는 안 바뀌는데 뒤에 써도 되지만 일단 얘랑 모양 똑같이 만들기 위해 앞에 썼어요. 부등 안 바뀌고 방향이 좀 안 좋죠? 방향을 좀 바꿉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A, 얘가 B.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다음 애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일단 해를 구하는 문제니까 x가 있는 항은 남기고 x가 없는 항은 넘깁시다.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자, 그리고 양변을 당연히 a 플러스 b라는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야 될 텐데 얘는 이걸 지우겠다 나눈 거니까 약분을 시키면 되고 얘는 약분이 안 되죠?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방향을 잘 모르겠어. 이게 나눈 a 플러스 b가 양이면 안 바뀔 텐데 음이면 바뀌겠죠? 그 답을 봤더니 답이 이 답을 원한답니다. 네가 풀면 이 답이 나와야 돼 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둘은 같은 경우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있다는 뜻은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a 플러스 b가 음수였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부등호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두 답이 서로 같으려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b라는 이 분수랑 1이 같아야 되고 그럼 이거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고 이거 일로 넘어가게 되면 b는 2a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보세요. 다시 얘랑 얘를 잘 이해되기 때문에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그러면 a 더하기 2a는 0보다 작다. 3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 맞습니까? a가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작은 음수죠? 그럼 b도 2 곱하기 음수니까 b도 0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안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음수인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둘 다 음수였지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데 그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면 예를 들면 3 더하기 마이너스 5 그럼 음수 나오잖아. 그치?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게 정확히 a,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는데 여기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얘를 얻어낼 수 있었고 얘를 다시 식에다 집어넣어서 A에 대한 부호를 통해 A의 부호를 알게 되면 B의 대략적 부호도 서로 알게 돼서 중요한 조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전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 자, 푸는데 미지수를 계속 A, B를 두는 것보다는 아까 A와 B의 관계를 알고 있었잖아요.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미지수가 줄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계산이 편하겠죠? B자리 대신에 2A를, 여기 B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가 2A가 들어가면 얘는 4A로 바뀌겠죠? 그럼 앞쪽은 5A로 바뀌고, 플러스 5AX, 플러스 2A는 쓰고,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2A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5AX가 되고, 얘 계산한 게 마이너스 10A죠? 근데 X가 없으니까 일단 넘겨야 돼요. 그러면 10A가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누죠? 5A로 나눠요, 이렇게. 5A로.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오른쪽은 AA 약분되고, 약분하면 2가 남는데, 부동은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로 나누냐면 5A로 나누는데 5A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네요. A가 음이니까. 5A도 음이겠죠. 음으로 나누었죠? 부등호는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X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돼요. 맞추신 분? 네. 다음에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2x-1의 범위가 있죠? 3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y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x가 이럴 때 이거를 만족하는 y값 범위를 구하래요. 어떻게 보여야 돼?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지? y의 범위를 구하려잖아요. 그럼 x는 없어져야죠. 그렇지? 그럼 x를 없어지게 만들려면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x로 정리한다는 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넘겨봅시다. 3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y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 이 식을, 저 등식을 x로 정리한 게 돼요. 왜 x로 정리했어야 되냐면 나는 y라는 문자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x를 지우기 위해서 x를 대입할 수 있도록 x를 y에 대한 관계로 대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 곱하기 x가 이거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분의 1y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위에 썼던 x의 범위가 갑자기 y로 바뀐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3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y 얘는 플러스 3분의 2죠.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아요. 이렇게. 됐죠? 하나씩 합시다. 이번에는 옷을 벗는 순서죠. y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럼 외투부터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우죠. 플러스 3분의 1. 뒤에 있는 상수항부터 지운다. 양변에 3분의 1 더한다. 여기다 3분의 1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9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8. 부동 안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2y가 남고 얘는 더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3분의 2,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 다시 이렇게 가면서 얼마를 나누어야죠? y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누죠. 근데 분수로 나누는 게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눈다 뜻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겠다. 그 얘기가 같은 말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부동호는 당연히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이 수로 나누었다 혹은 이 수의 역수를 곱했다 얘는 1이 되겠죠. 약분되고 y가 남을 테고 부동호 반대로 바뀌고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제 계산만 남았네요. 음수는 양수가 되고 16분의 9 y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되죠. 약분하면 1, 약분하면 2가 남네요.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6분의 9보다는 작다.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다. b값은 16분의 9이다. 둘을 더해라. 16분의 마이너스 32 플러스 16분의 9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23. 네. 약분 안 되니까 요게 정답. 이렇게 됩니다. A보다 B가 크고 B가 어쨌든 둘 다 음수인데 B가 좀 더 크다는 얘기죠.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부등식을 풀 때는 뭐에 대한 부등식인지 잘 봐야 되는데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가 있는 항을 왼쪽으로, X 없으면 무조건 다 오른쪽이에요. 얘는 오른쪽 이항해야 되고 얘는 이 자리 있어야 되고 얘는 이 자리 있어야 되고 얘는 좌변을 이항하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BX 플러스 AX 부등호 안 바뀌고 3B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여기서 계산 잘해야 돼요. 잘 보면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그러니까 x가 동량이잖아. 이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써 있었다면 고민했을까? 고민하진 않았겠죠. 답은 1x. 왜 1x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을 x 앞에 끄집어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x가 지금 문자라면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b랑 a를 x 앞에다 끌어내서 가로치고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동량 처리하는 거죠. 얘는 3b 마이너스 3a.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좀 이쁘지 않나요? 같은 거 아닙니까? 위아래? 같은 거 알겠나요? 둘이 같은 거? 좀 이상한 걸 봤어. 뭘 이상한 거 봤어요? A 빼기 B인데 3B 빼기 3A? 여기 3배 한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약분대를 보고 3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3배 하게 되면 3A만에 3B죠. 얘네는 3B만에 3A잖아. 약간 이랬던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보세요. 계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플러스 A. 이거 앞뒤 순서 바뀌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거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배수관계 서로 보면서 부호 반대로 바꿔주는 거. 이 부호를 반대로 바꾸려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놔야 돼요. 이런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아닌 A 마이너스 B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난 A 마이너스 B 꼴이 필요해. 그럼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돼요.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여기 1이 생략됐으니까. 여기 있는 항들을 모두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 그럼 A.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B. 그러면서 모양이 A 빼기 B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항들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양변은 뭘로 나누죠? A-B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분 X, 약분 마이너스 3. 부동 방향이네. 이것만 잘하면 돼. 부동 방향만. A 빼기 B가 양수면 안 바뀌고 A 빼기 B가 음수면 바뀔 텐데 A 빼기 B가 양수야 음수야? A 빼기 B가 양수야 음수야는 누가 더 크냐고 묻는 겁니다. 만약 A가 더 크다면 이거는 양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근데 만약 B가 더 크다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이건 음수겠네요. 근데 지금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써있네요. B가 크다고. 음수네요. 내가 나눈 숫자가 A-B인데 이게 알고 보니 음수였던 거예요. 부동호는 반대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네,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다음 같은 순서로 푼다. 읽어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늘 비슷한 얘기죠. 문제 뜻을 이해하고 구하는 쪽에 미지수를 둬라.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 그리고 풀어라. 맞는지 확인해라. 말은 너무 쉽지만.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책은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해주죠. 유형이 다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준 겁니다. 중요한 건 구하는 쪽 일단은 문제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구하는 쪽에다 되도록이면 미지수를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식을 잘 세우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등식은 크게 어렵지 않은 식이에요. 식 만드는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그냥 간단한 우리가 좀 주로 많이 푸는 그런 간단한 부등식이라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여기 식 세우는 데만 좀 집중하시면 나머지 풀이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얘가 나와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려면 좀 기본적인 개념은 익히고 있어야 되지 않냐? 첫 번째,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두 정수 하면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1. 근데 이건 작은 쪽에 x를 준 거죠.
큰 쪽 x, 그럼 작은 쪽은 연속해야 되니까 하나 크고 하나 작아야 되죠? x-1. 만약에 작은 값을 구하라면 이거, 큰 값을 구하라면 이쪽에다 밑을 두고 요 밑에 있는 식을 세우시면 되고, 특별한 말 없으면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나오니까 위쪽으로 세우시면 되고,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고. 그럼 처음에 x,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 근데 가운데도 x를 둔다면 앞에는 하나 작고 뒤는 하나 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x를 둔다면 여기는 x-1, 얘는 하나 더 작아지면 x-2. 마찬가지예요.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쪽이 좋고,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좋고, 특별한 말 없으면 이게 제일 낫고. 좌우 대칭이라 더할 때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연속하는 세 홀수 짝수, 3 다음에 홀수 5, 다음에 홀수 7, 8 다음에 짝수 10, 다음에 짝수 12. 그럼 내가 만약 얘를 x로 둔다면 얘는 x 플러스 2, 얘는 x 플러스 4. 가운데 x로 둔다면 얘는 x-2, 얘는 x 플러스 2. 큰 거 x로 둔다면 얘는 2 작으니까 x-2, 더 2 작아지니까 x-4. 근데 이 규칙이 결론은 어딘가 x를 두게 되면 숫자와 숫자 사이 간격이 2씩 벌어진다라는 규칙은 짝수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얘를 x라고 두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 얘는 x 플러스 4. 가운데를 x로 두게 되면 얘는 x-2, 얘는 x 플러스 2. 큰 데다 x를 두게 되면 얘는 x-2, x-4. 보신 바와 같이 홀수의 규칙이나 짝수의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연속하는 세 홀수 짝수 그러면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이게 제일 편하고 가장 작은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요게 좀 편하고 뺄셈보다는 덧셈이 나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할인되는 곳이 유리한 경우라는 것은 보통 이 금액을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집 근처에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는 어떤 물건을 1,000원에 팔아. 근데 할인마트 가면 800원에 팔아. 싸잖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할인마트 가서 사잖아요. 싼 데서 하겠지. 근데 알고 보니 할인마트는 가는데 교통비가 들어. 그럼 얘는 물건값 말고도 추가로 뭔가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한 그릇에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집 근처에서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교통비까지 쓰면서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물건이 몇 개 안 될 때는 차라리 집 근처가 나은데 물건은 대량으로 살 거야. 그러면 집 근처에 사게 되면 여러 개를 사게 되면 비용이 비쌀 텐데 그런 좀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떤 교통비를 주고도 그쪽 가는 게 돈이 더 유리하다. 돈이 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할인되는 곳의 비용이 할인되지 않는 비용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의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당연히 거속시에 대한 이런 그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농도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웬만하면 소금이 양보하는 곳이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것도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소금이 양보하는 곳으로 식을 이해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기초 문제인 것 같아요. 활용 문제. 네. 여기는 기초 문제라. 네. 뒤에 어차피 나올 거라. 나올 만한 문제들이죠. 딱히 더 대단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뒤에 있는 유형을 평균에 대한 것. 학원에서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유리는 세 과목에 시험에서 90점, 82점, 84점을 받았어요. 네 과목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가 부모님과 약속했어요. 이번 시험 85점, 그러니까 네 과목 평균이 85점 이상 되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부모님이. 아니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처음에 80점 기분 좋았죠? 두 번째 82점, 약간 불안한데? 세 번째 84점, 약간 불안한데? 두 번 시험 다 평균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시험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점 이상 받아야 되지? 이제 이걸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네 과목 평균이니까, 네 과목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죠? 네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점수를 모르는 상태니까 x라고 둡시다. 그거를 4로 나누면 평균 점수 나오는데 그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양쪽에 이제 4를 곱하죠? 그럼 90 플러스 82 플러스 84 플러스 x. 여기다가 4를 곱하면 340? 근데 이걸 이제 덧셈해야죠? 덧셈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172, 다시 더하면 256, 넘어가면 빼기 256. x는 몇 점이에요? 84점. 그죠? 이번 시험은 84점 이상만 받으면 평균 85점 이상이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한 다발에 2,500원인 안개꽃 2다발과 한 송이에 1,500원인 장미를 섞어 꽃다발을 만들어요. 포장비 3,000원일 때 전체 비용을 2만 원 이하로 하려면 장미는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은 한 다발에 2,500원이야. 근데 장미꽃 2다발, 안개꽃. 그럼 안개꽃 2다발은 개수가 정해진 거잖아요. 2다발. 맞죠? 그럼 안개꽃의 비용은 얼마죠? 5,000원이죠. 근데 장미꽃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이유가 몇 개를 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장미꽃 하나당 1,500원인데 몇 개 샀는지 모르니까 장미꽃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장미는 몇 송이? X송이. 근데 얘는 여기는 포장지도 받아요. 포장비. 포장하실 거예요? 그럼 포장비 3,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합쳐야 내가 꽃다발 금액이 나오죠. 그럼 합치면 1,500X 플러스 8,000. 이게 비용인데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은 2만 원밖에 없어요. 최대 2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2만 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0 2개 지우는 게 낫습니다.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고 약분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숫자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15X 200 넘어가면 마이너스 80, 120. 양변을 15로 나누면 얼마? 8. 최대 몇 송이? 8송이. 8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최대 8송이를 살 수 있다. 8송이 사면 딱 12,000원, 딱 2만원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는 사진을 인화하는데 기본 15장에 5,000원을 낸답니다. 굉장히 싸네요. 옛날 문제죠. 요즘은 저 금액 안 하죠. 요즘은 뭐 한 8장에 한 2만원씩 하고 이러던데 보니까. 장난 아니야. 너무 비싸. 대신 15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300원씩 돈을 더 내야 돼요. 전체 금액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8,000원 이하야. 근데 내가 이 사진을 많이 뽑아서 친구들한테 하나 나눠주고 필요할 때 또 쓰고 하려다 보니까 8,000원 가지고 최대 사면 몇 장을 뽑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잘해야 돼, 이걸. 머릿속으로 정리를. 가만히 있어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15장을 사면 15장을 주면서 내가 지불할 금액이 5,000원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5,000원을 지불하면 기본적으로 15장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를 해. 추가된 장수를 모르니까 X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추가되는 거는 한 장당 300원. 그럼 추가 금액은 300X 아닐까요? 한 장이면 300원, 두 장이면 300 곱하기 600원 이런 식이니까. 그럼 내가 살 금액은 지금 내가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5,000원을 내야 되고 추가 비용 지불한 게 300S가 되고 이게 뭘 넘으면 안 되죠? 8,0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도 0 2개, 0 2개, 0 2개를 지운다면 3X는 넘어가면 80 빼기 50, 30. 따라서 X는 10 이하. 추가 장수가
10장까지는, 최대 10장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은 최대 장수를 구하는 거니까, 10장. 따라서 최대 몇 장까지 인하가 가능합니까? 10장.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추가 장수고, 지금은 추가로 몇 장까지 더 뽑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사진을 최대 몇 장까지 전체를 다 받는 거니까 전체 금액이라, 전체 장수라 위에 있는 기본 장수를 덧셈하셔야 돼요. 그래서 25장이 최대 내가 8,000원 이하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장수가 되는 겁니다. 현재 수지의 저축액은 15,000원, 지태의 저축액은 만원, 다음 달부터 매달 수지는 2,000원씩, 지태는 3,000원씩. 결국은 현재 금액은 지태가 적지만 다음 달부터 예금액이 지태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태 예금액이 수지의 저축액보다 더 많아질 때가 오겠죠. 그게 언제입니까?를 물어봤으니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꼭 표를 그리세요. 활용 문제 있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활용 문제는 이 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수지, 그 다음에 지태. 현재 수지의 저축액은 15,000원, 지태는 만원. 다음 달부터 수지는 2,000원씩 예금액이죠. 그럼 X개월 후로 합시다. X개월 후에 수지 금액은, 수지는 원래 통장에 15,000원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덧셈이 되는 거죠. 예금액이 매달 2,000원씩, X개월이면 2,000X. 얘는 원래 10,000원이 있었고 더하기 300X, 3,000X. 그럼 X개월 후에 각각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태 저축액이 10,000 플러스 3,000X, 지태 저축액이 수지 15,000 플러스 2,000X 보다 더 많아진다. 금액이 더 커진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뭐 0세개는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0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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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개. 이렇게 넘어가면 3x 빼기 2x가 되니까 x가 남고, 이렇게 넘어가면 15 빼기 15. x는 5보다 큰 개월수면 자연수잖아요.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지. 6.5개월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니까. x는 6, 7, 5보다 커야 되니까 5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부터는 지태 예금액이 수지 예금액보다 더 많아진다.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드려도 막상 여러분이 다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설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건데 이걸 안 푸시고 그냥 답만 체크하시거나 선생님 풀이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건 의미가 없죠. 원가가 9,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20% 이익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이 싫어하잖아요. 원가가 9,000원이에요. 내가 장사를 할 거야. 원가가 9,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어. 공장에서. 9,000원에 사와서 9,000원에 팔면 나는 봉사하는 거니? 내가 나이팅게일이야? 헬렌 켈러인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익을 붙였겠죠? 일정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 거죠. 근데 지금 정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X1이라고 합시다. 정가가 뭐죠? 그러니까 원가는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었고, 정가는 내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정한 금액이죠. 일정량의 이익을 붙인 금액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정가가 팔렸어. 이 정가들을 팔렸어. 그럼 그거는 판매 정가가 되는 거예요. 가끔 어디 가게 가면, 마트나 이런 데, 슈퍼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써 있잖아요. 판매 정가. 이거는 이렇게 팔겠다고 가격을 정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따로 가게 주인과 무슨 서로 상의해서 가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금액에 사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판매 정가예요. 어쨌든 정가, 이 금액에 팔겠다라고 내가 가격을 정해놓은 거야. 가격을 정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물건을 그냥 사지 않았어요. 정가의 10%를 할인합니다.
할인 가격, 할인가라고 합시다. 할인가는 얼마예요? 정가 X의 10%, 100분의 10. 이게 할인가요. 10분의 1X. 이게 할인 금액. 그럼 실제 나는 판매는 얼마에 한 거죠? 판매가. 판매는 얼마에 한 거예요? 원래 팔기로 정했던 X분에서 이만큼 돈을 빼준 거잖아? 10분의 1X를 뺀 거죠. 그래서 10분의 9X가 남는 거죠. 여기 앞에 1 생략돼 있으면 10분의 10에서 10분의 1 빼면 10분의 9X가 남아요. 이게 판매 가격이야. 그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건 뻔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판 금액, 판매가에서 그 물건을 사면서 들였던 금액, 원가를 빼시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나타나요. 근데 판매가 10분의 9x 빼기 원가 9,000원 하면 이익. 근데 그 이익은 원가의 20% 점화를 써야 돼요. 원가의 9,000원에 20% 이렇게 그 이상의 이익, 내가 팔고 원가를 뺀 이익금이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 약분하면 얼마 남죠? 여기 0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10 지우면 하나 지워지고 900에 1을 곱하면 1800. 그럼 10분의 9x 보다 크나 같다. 이게 넘어가면 저기다 1800 더하면 1800. 없애고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역수인 9분의 10을 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약분이 안 되겠죠? 약분 되나요? 되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1, 2, 0, 0. 그럼 X는 12,000원. 원가는 최소한 얼마 이상? 정가는 12,000원 이상을 잡아야 지금 같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6일 때 다음 중 x값이 될 수 없는 거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근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학교 1학년도 안 됐죠 참. 중학교 1학년 그 2학기 파트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만들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원래는 이게 정의라고 했죠.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지만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좀 간단히 만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한 변이 너는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뭔지를 안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긴 변이 어떤 변인지 안다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 네. 위는 좀 복잡하고 아래는 가장 긴 변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게 더 간단한 칙이 되겠죠. 자 봅시다. 세 변 중에 누가 가장 긴가요? 얘가 제일 길지 않을까요? 똑같은 x에 얘는 1도 하고 얘는 3도 하고 얘는 6도 있으니까 당연히 x 플러스 6이 가장 긴 변이에요. 가장 긴 변인 x 플러스 6은 나머지 두 변의 합 x 플러스 1, x 플러스 3보다 작다. 같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죠? 얘네가 무조건 얘보다는 한 변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항하면서 x 하나 없어질 테고 이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의 음수를 곱해서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x는 2보다 큰 변이 돼야 된다. 안 되는 변 1번이다. 2보다 커야 되잖아요. 2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2보다 크니까. 자, 6을 더한 수는 20보다 크다고 한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수 x에 2배 한 다음에 6을 더한 수가 20보다 크다. 너무 쉽지 않나, 이거는? 네. 조동조 느낌이잖아요? 딱히 우리가 뭐 조작할 것도 없이 그냥 읽는 대로씩 쓰면 답이 나오는 거라 저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도 뭐 비슷해 보여요. 크게 뭐 다르지 않아 보이니까. 네. 뭐 아까 여기 396번에 차가 4인 두 정수 그러면 차가 4니까 숫자 차이가 4만큼 벌어지는 거니까 하나를 x라 두면 나머지 하나는 뭐 x 플러스 4 이렇게 두면 되겠죠. 부등식은 미지수를 두 개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로 가셔야 되니까. 398번. 동네 꽃집에서는 한 송이 가격이 1,000원이 튤립을 꽃 도매시장에서는 800원에 팔아요. 아까 그런 느낌이죠. 동네에서는 1,000원인데 멀리 가면 800원. 근데 문제는 거기는 자, 몇 송이 이상 사면 도매시장 사는 게 더 유리하냐? 그럼 이게 동네에서 살 때랑 도매시장 살 때랑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몇 송이를 사야 됩니까? X송이라고 합시다. 그럼 동네에서는 X송이를 사게 되면 1000X를 내야 돼요. 근데 도매시장은 800X인데 대신 교통비가 2,500원이 붙죠. 도매시장가를 사는 것이 유리하냐? 돈이 더 적게 든다 뜻입니다. 도매시장 금액이 이 800X 플러스 2,500 얘가 더 적다. 이쪽이 더 많다는 뜻이죠. 네.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건 800X 2,500 네. 0 두 개씩 지우세요. 이렇게 0 두 개 지우고 10X 8X 25 넘어가면 2X 25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12.5송이보다 많으면 도매시장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13송이부터는 차라리 도매시장 가는 게 그나마 금액이 좀 더 싸다라는 거를. 오늘 미술관 관람료는 학생 한 명당 4,000원이에요. 단체권은 20명 이상일 때 20% 할인이 된다고 하고 20명 미만인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단체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명의 단체권을 구입했을 때 최소 몇 명 이상은 가야 됩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한 사람당 4,000원인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20명 이상 들어가면 20% 할인이 된대. 20명 미만, 지금 수진이의 반이 20명 미만인 거야. 19명, 18명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차라리 그냥 2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보세요. 수진의 반 학생이 한 명이야. 얼마 내야 돼요? 4,000원만 있으면 되죠. 근데 20명 단체 입장권은 할인이 돼. 20명이니까 한 명당 4,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0% 할인이 되는 거니까 할인되는 금액은 20%지만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전체 금액의 80%를 내는 거겠죠. 약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0 두 개 지우고 여기 0 두 개 지우고 그럼 24888 64,000원? 네. 그런가요? 네, 64,000원. 20명이 가면 실제로는 8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20% 할인이 되면서 64,000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명이 가. 그럼 단체 입장권을 왜 사? 4,000만 내면 되는데 64,000 너무 많잖아요. 인원이 적을 때는 그냥 차라리 각 개인당 입장권을 내는 게 나은데 만약 19명이 왔다고 쳐봅시다. 20명이 한 명이 부족해요. 19명 오게 되면 할인을 못 받죠. 20명 단체 입장권이 아닌 19명의 입장권을 사게 되면 할인을 못 받고 4,000원씩 19명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76,000원이에요. 그럼 봐봐. 오히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차라리 19명이 되면 야, 우리 그냥 저기 매표소에 가서 20명 단체 입장권 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냥 19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인은 할인대로 받고. 근데 이제 문제는 20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천천히 인원이 줄어서 인원이 작아지면 그냥 개인당 내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여기 몇 명 이상부터가 차라리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하냐라는 거는 20명이 안 들어갔지만 20명이 안 들어간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단체 입장권이 유리하냐라는 거는 단체 입장권이 더 싸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돈이.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개를 구분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할인을 못 받았을 때랑 할인 받았을 때요. 할인 받았을 때 우리가 저기 계산해 놨지 않습니까? 4,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80% 64,000원. 할인을 못 받게 되면 그냥 4,000원씩 X명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000X는 할인을 못 받은 거고 할인 받은 건 64,000원이에요. 유리하냐? 할인 받은 게 더 싸냐? 라는 뜻이죠. 결론은 할인 못 받은 게 더 비싸야 된다는 뜻이에요. 0 3개 지워지고 X는 16. 16명보다 많은 거니까 몇 명부터죠? 17명부터는 애야. 17명, 18명, 19명 때부터는 야 그냥 우리 20명 단체 입장권 사고 그냥 들어가자. 그게 돈이 더 싸게 먹혀. 이런 뜻인 거죠. 네,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바로 푸는 것보다는 적당한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집에서 출발해서 이게 행복한 우리 집이에요. 도서관까지 갑니다. 근데 총 거리는 10km.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하고 일정 부분까지는 시속 4km로 걸어요. 근데 도중에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서 속도를 바꿨죠? 시속 3km로 좀 천천히 가기 시작해요. 3시간 이내, 총 걸린 시간은 3시간 이내. 이내가 뭐예요? 이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서관에 도착할 생각이에요. 그때 여기 걸어간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이 거리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저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 속력 시간 표 일단 그리셔야 되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상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시속 4로 갈 때랑 시속 3으로 갈 때. 나눠져 있죠. 보통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나오면 총 칸이 3칸 나오죠.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그 3칸 중에 어느 한 칸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미지수를 채워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 칸은 숫자를 채워 넣는데 보통 특별한 말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인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속력에다가 속력 칸에다 숫자를 채워 넣는 게 좀 일반적으로 많죠. 그 나머지 한 칸이 중요하죠.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을 통해서 한 칸을 채워 넣고 이쪽에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공식을 통해서 칸을 메꾼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공식에서 통해서 만들어진 칸에서 부등식을 만든다. 해봅시다. 이제 빈칸을 채워요. 어딜 구하는 겁니까? 시속 4km일 때 거리를 구하네요. 그럼 여기다 x. 그럼 시속 3km는 10-x가 되겠죠. 전체 거리에서 x를 뺀 길이. 그럼 미지수 채웠고요. 숫자, 보통 일반적으로 속력 잘 나와 있죠? 3, 4, 4, 3. 시간 구하는 공식으로 칸을 채우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등식이 나와야 돼요.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끌어올려서 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죠? 시속 4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시속 3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두 각각의 시간을 합치게 되면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하로 걸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양변에 11을 곱합시다. 그럼 얘는 3x가 남고 얘는 4가 분배되는 거죠. 약분되고 11을 곱하면 약분되고 4가 남고 4를 분자에 분배되니까 플러스 40 마이너스 4x 여기다 11을 곱하면 36 그럼 풀면 여기는 마이너스 x 4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누게 되면 x는 4보다 커 나갔다. 결론은 최소한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가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4km 이상은 좀 빠르게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서연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갈 때보다 2km 더 먼 거리를 시속 6km로 걸었답니다.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 이내였다면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이었어요. 산책을 해요, 서연이가. 근데 여기가 출발 지점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일단 가요. 어떤 위치에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다 칩시다. 그 지점을 A라고 하고. 근데 돌아올 때는 여기보다 6km 더 먼 거리를 걸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 갈 때는 시속 5km로 갑니다. 이쪽은 시속 2km 더 먼 거죠. 이게 속력이고 시속 6km로 올 거예요. 갈 때, 올 때 이런 느낌. 총 시간은 4시간 이내 이하 4시간 이하로 갔다 올 생각이에요. 그럼 역시 거리 속력 시간표 거리 속력 시간 여기는 갈 때라 합시다. 그냥 갈 때, 올 때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본인이 쓰는 거니까. 한 칸 미지수, 한 칸 숫자, 나머지 한 칸 공식. 어디다 미수를 둬야 됩니까? 했더니 뭐라고 돼 있죠? 이 지점이요.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는 거리, 오는 거리를 합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갈 때 거리를 x라고 둡시다. 그럼 올 때 거리는 2km 더 멀다며요. x 플러스 2겠죠. 속력은 시속 5km, 시속 6km. 공식 5분의 x, 6분의 x 플러스 2. 그럼 둘이 합친 시간 5분의 x 더하기 6분의 x 플러스 2. 합친 시간이 4시간 이하였다. 30 곱해야 되죠? 약분하면 6x가 남고 약분하면 5 남는 게 분배되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10 30 곱하면 120 합치면 11x 넘어가면 10 빼니까 110 따라서 양면 11로 나누면 10 무슨 말이죠? 갈 때는 10km 지점까지 그럼 올 때는 12km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대 몇 킬로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를 물었으니 네. 자, 여기 있는 지점에서 갈 때, 여기 A까지 갈 때가 10km, 올 때는 12km. 2km 더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최대 몇 킬로예요, 그러면? 12km. 그렇죠? 여기는 10km지만 여기 거리는 12km잖아요. 그럼 최대 12km 떨어진 거리까지는 갔다 올 수 있겠네요. 10km 같아요. 네. 최대 10km.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인 것 같아요. 출발 지점, 얘가 가는 지점. 네.
네? 총합은? 22km니까 네. 2를 나눠가지고 11km는 왕복할 수 있나요? 그 말이 맞네요. 11km. 그러니까 이게 4시간 이내에 갔다 오려면 갈 때 10km, 올 때 10km, 12km, 합치면 22km죠.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최대 지점은 여기는 이 지점이 네, 11km. 근데 의미한 바는 이게 이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문제 좀 이상해요. 조금 더 문제를 미와 진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어요. 미는 시속 5km, 진수는 시속 7km 달릴 때 미와 진수가 6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달려야 됩니까? 미가 진수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미희, 진수, 땡 하고 출발해요. 같은 지점인데 서로 반대로 와요. 미는 만약에 이쪽으로, 진수는 이쪽으로. 반대로. 근데 미는 시속 5km로. 진수는 시속 7km로 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6km 이상 떨어지려면 두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달려야 됩니까? 를 물어봤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얘는 미희, 얘는 진수. 구하라는 게 뭐죠? 시간을 물어보네요. 네, 시간. 그럼 미가 땡 하고 출발했을 때, 출발하고 진수랑 떨어진 거리가 6km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 그럼 진수는 얼마예요? 미의 시간이 x면 진수의 시간은? 똑같이 x 아니에요? 야, 9시에 둘이, 야, 이제 출발하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km 이상 떨어졌어. 그때 시간은 9시 20분. 그럼 얘도 20분, 얘도 20분. 같은 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럼 속력은 얘가 5, 얘가 7. 그럼 나부장카는 공식 5x, 7x. 그럼 5x와 7x를 더해서 네, 6km 이상, 6km 이상. 그럼 12x가 6km 이상이니까 x는 2분의 1. 이거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분의 1분. 그러면 안 돼요. 단위가 지금은 시속이었잖아요. 시속. 그럼 네가 구한 이 시간은 분단이 아니고 시단이에요. 2분의 1 시간 이상. 따라서 이거를 다시 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60. 몇 분? 30분. 30분 이상 이렇게 걸어가야 그때부터는 둘이 떨어지는 거리가 6km 이상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10% 소금물 200g에서 물을 증발시켜 농도가 20%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해야 됩니까?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얘는. 농도 문제는 일단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0% 소금물 200g에 물을 증발시켜 뺀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를 증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랬더니 농도가 20 이상인 20% 이상이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얼마만큼의 물을 증발해야 됩니까? 증발할 때는 소금이 없어지진 않죠? 물만 날아가는 거니까 농도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여기는 소금이 있고요. 여기도 소금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x. 됐나요? 그럼 100분의 농도 20. 아니죠. 여기는 200.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x. 물을 뺀 거니까요. 여기는 소금이 없어서 여기만 계산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약분 100 지우고 여기 20 지우고 여기 10 남고 여기는 100 여기는 200-x
이게 1로 넘어가면 x, 이거 1로 넘어가면 100. 얼마 이상 증발해야 됩니까? 100g 이상 증발시켜야 됩니다. 라는 문제가 되죠. 네. 오늘 두 사람 A, B한테 나눠주려 한답니다. A의 몫의 3배가 B 몫의 2배 이상이 되려면 최소 얼마를 줘야 됩니까? A한테 주는 금액을 X1이라고 했어요. 그럼 B한테 주는 돈은 얼마예요? B한테 얼마 주는 거죠? 5만 원 빼고. 네. A한테 준 돈 빼고 나머지 다 B한테 주는 거니까 5만 마이너스 X가 돼요. 근데 A가 나눠주는데 몫이라는 거는 A가 받은 금액을 말하죠. 이 몫은 A가 받은 금액. A가 받은 금액의 3배가 B에 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x 얘는 10만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5x 10만 양면 5로 나누면 2만. 따라서 x는 a죠. a가 받은 금액이 2만 원 A가 받은 금액이 2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